이 이야기를 또 하려고 또 모신 것이기도 해서 윤석열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이거 중계합니다. 네, 이게 이제 녹화 중계니까 예, 녹화 중계. 실시간 중계는 아니어서 조금 아쉽긴 해요. 그래도 중계도 그렇죠. 이례적인 거잖아요. 보통 보면 중계 간단하게 설명을 매번 나오실 때마다 설명을 하시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하고 시작할까요? 네, 이게 20대 대선 당시에 윤석열 씨가 대선 후보 신분으로 본인과 관련돼서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해서 그 선거 기간 했었던 말 중에 허위 사실이 있다라는 이유로 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사건입니다. 재판에 넘긴 사건인데 그때 문제가 돼서 김건희 특검이 문제를 삼은 사건이 딱 2개예요. 윤석열 정권 3년 내내 대한민국 국민들이 귀에 못이 박히게 이름을 들었던 건진법사 전성배 씨. 이 무속인인데 그분을 만난 적이 있냐? 김건희 씨와 같이 만난 적이 있냐? 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윤석열 씨가 단호하게 만난 적 없다. 김건희 씨와 만난 적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장면이 방송이 됐고 그게 큰 죄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 그게 알려졌어요. 이게 사실은 김건희 특검이 수사를 해보니까 2013년경 이후부터 한 10여 년 동안 수도 없이 만났고 심지어는 윤석열 씨 집에서도 만났고 코바나 컨텐츠에서도 만났고 전성배 씨 집에서 가서도 만났고 전성배 씨가 운영하는 법당에서도 만났고 심지어는 윤한홍 윤한홍 현 의원이죠. 윤한홍 국회의원하고도 같이도 만났고 따로도 만났고 수도 없이 만났다라는 게 김건희 특검 수사로 밝혀지면서 거짓말했네. 이래서 이제 기소를 한 거. 허위사실을 공표했다. 이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제가 기사를 써서 시작됐던 사건인데 윤석열 씨가 지난 20대 대선 공간에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 본인이 검찰총장 후보자 시절부터 저희 뉴스타파 제가 기사를 써서 이제 알려진 사건인데 본인이 검사 시절에 본인과 굉장히 친분이 있는 자기 후배 검사인 윤대진 검사의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을 때 이 윤우진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주는 변호사법 위반 행위를 한 사건과 관련돼서 의혹과 관련돼서 변호사를 소개해 준 사실이 있느냐 물어봤을 때 본인은 인사청문회 때부터 주구장창 난 소개해 준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대선 때도 그 공간 때도 같은 질문을 받고 관훈클럽에서 굉장히 공신력 있는 자리 아닙니까? 관훈클럽에서 같은 질문을 받고 난 다음에 본인이 나는 변호사 소개해 준 적 없다. 이 사건에 개입한 적이 없다. 내가 변호사를 소개해 줄 이유가 없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는데 이게 거짓말이다. 라는 이유로 또 역시 김건희 특검에서 기소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윤석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인데 이 결과가 중요하다는 거죠. 저는 이거를 윤석열 거짓말 사건이라고 제가 부르고 있고 이게 왜 중요하냐. 그냥 단순하게 대선 후보가 거짓말할 수 있지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사건이 아니고요. 여기에서 윤석열 씨가 만약에 100만 원 이상의 실형을 받게 되면 윤석열 씨를 대선 후보로 세웠던 국민의힘은 20대 대선 당시에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았던 선거비용 397억 원을 토해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397억 원을 토해낼 상황이 되면 제가 볼 때 저 국민의힘은 온전하기가 쉽지 않고 그 일부에서 그 박시영 평론가가 이건 정당 해산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정당 해산으로 당연히 가는 거고요. 제가 사실 몇 달 전부터 말씀드렸잖아요. 국민의힘은 저는 사실은 정상적인 정치 집단이라고 저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 이익 집단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상황이 되면 아마 1심에서 1심에서 397억을 내놓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정도로 판단되는 수준의 형이 결정이 되면 아마 국민의힘은 자체적으로 정당을 해산해서 397억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는 수순으로 전 나아갈 거로 본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 꼼수가 남아 있군요. 그렇죠. 정당을 해산하고 토해내지 않아도 돼요. 하고 다시 이름을 바꿔서 간판을 바꿔다는 간판만 바꾸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비를 보전받은 정당은 국민의 힘이잖아요. 국민의 힘이라는 정당이 없으면 선거 비용을 보전받을 피주체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없애고 시민의힘이나 뭐 한나라당이나 딴 나라당 이렇게 이름을 바꾸면 예를 들어 이렇게 이름을 바꾸면
이런 꼼수가 있었네요. 그런 꼼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저도 사실 이 취재를 처음에 시작할 때 법률가들한테 물어봤어요. 제 주변에 397억을 안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냐 그러니까 정당 해산하면 아마 정당 해산? 그러니까 정당을 해산하고 새로 이제 집을 다시 지으면 아마 선거관리위원회가 어디다 청구해야 될지 청구 주체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쟁점으로 남겠네요. 그렇죠.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저는 그래서 전에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2026년 하반기에 정치 지형은 이 사건에 걸렸다라고 생각을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는데 요 다음 주 월요일에 이제 재판이니까 제가 뭐 섣부르게 재판 결과를 뭐 예측하는 건 사실은 뭐 좀 그 제 주제는 없는 일이긴 하지만 뭐 약간의 제 바램을 담아서 저는 사실은 이 재판 처음부터 모든 공판제가 다 들어가서 다 봤고 사실은 자신하건대 이 사건과 관련된 윤석열의 공직선거법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아마 대한민국 기자 중에 가장 이해도가 높은 사람이 저일 거기 때문에 완전히 제 사건이니까 제가 그 공판을 쭉 보면서 느낀 거는 건진법사 관련된 부분은 저거는 무죄가 나오기가 쉽지 않겠다. 왜냐하면 너무 선명하게 최소한 그 부분이라도 건진법사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너무 명쾌하게 본인이 답변을 해요. 그게 영상으로도 남았죠. 영상으로 남아 있고 심지어는 그 발언이 나온 뒤에 이 관련된 의혹 관련된 기사 수가 확 줄고 어쨌든 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걸로 추정할 수 있는 보여지는 정황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거는 죄질이 불량하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하나 들고 두 번째 제 사건 제가 쓴 기사와 관련된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 관련된 사건은 사실은 저는 처음에는 조금 비관적으로 봤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저한테 윤석열 씨가 2012년에 그 본인이 변호사를 소개해 준 적이 있다라고 실토를 한 게 굉장히 결정적인 증거가 되긴 하지만 저거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물증은 많지 않다. 그래서 제 사건이긴 하지만 그리고 윤석열이 또 교묘하게 이야기를 바꿔놨고 윤석열 씨가 이거 가지고 뭐 오만 얘기를 다 해놨는데 이게 다 말이에요. 그냥 말. 말이죠. 그래서 쉽지 않겠다. 그래서 저는 이 사건에 대해서는 유죄가 나면 굉장히 좋겠지만 굉장히 바람직한 어쨌든 정의 구현이 되겠지만 유죄가 나기 쉽지 않겠다. 판사가 그래도 분위기는 좀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이전과는. 그렇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데 마지막 공판 두 번의 공판에서 이 사건과 관련돼서 진짜 제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물증이 처음으로 등장을 했어요. 윤석열의 말에 부합하는 윤석열의 2012년 저하고의 대화 내용에 부합하는 이 문자 메시지가 등장을 하고 그리고 그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시기에 그 윤우진 씨, 그러니까 윤석열이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라는 의심이 제기되고 있는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의 휴대폰 통화 내용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면서 이 사건도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데? 라는 느낌은 받아요. 그래서 저는 뭐 기대를 좀 섞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대한민국의 정의구현 차원에서도 그리고 제가 이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데 윤석열 씨가 지금 와서 보면 20대 대선 때 했었던 거짓말은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렇네요. 이게 지금 이 두 사건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가 돼 있을 뿐 기소되지 않고 지금도 여전히 거짓말로 거의 확인되다시피 했었던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된 내용이 이 두 가지가 대표적으로 꼽힌 것이지 나머지가 엄청난 것이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하나만 최근에 한겨레도 기사를 좀 썼고 MBC가 최근에 최초 보도를 했었지만 지금 경찰이 도이치모터스 관련돼서 윤석열 씨의 거짓말에 대해서 여전히 수사를 하고 있고 이 수사 결과를 가지고 검찰에 우리가 수사를 해보니까 이것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검찰에 보냈는데 검찰은 이거는 그 유죄가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으니까 불기소하는 게 맞겠다라는 의견을 또 검찰로 보냈다라는 게 보도가 돼서 또 논란이 좀 되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이 사건도 저는 뭐 검찰의 그 입장도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이 허위사실이라는 게 두 가지가 확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위사실이어야 되고 명예훼손이라는 게 허위사실을 퍼뜨렸어야 되고 두 번째는 허위의 인식이 있었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도이치모터스와 관련돼 가지고 뭐 김건희가 오히려 손해를 봤다거나 최은순이 오히려 손해를 봤다거나 그래서 손해를 봤기 때문에 뭐 그 주가 조작하는 애들하고 뭐 손절을 했다거나 이런 식의 윤석열 씨가 지난 대선에서 했었던 말이 본인이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있었다라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건 좀 쉽지 않거든요. 사실은 이게 쉽지 않다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검찰이 검찰의 기소 의견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낸 것에 대해서 지금 비판의 목소리가 많지만 저는 검찰의 입장도 이해가 돼요. 제가 만약에 검사라도 해도 섣불리 결정하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만약 무죄가 나버리면 사실은 더 일이 복잡해질 수도 있고 깔끔하게 해결될 수 있는 것부터 이제 왜냐하면 지금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가지 혐의에 대해서 이미 재판이 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굳이 여기에 무리수를 더 가면서 기소를 더 해서 이게 일을 복잡하게 만들 필요도 없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검사들이 했었을 것 같고 저는 이 생각에 전 존중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 문제도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또 다르게 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포함해서 윤석열 씨가 사실 지난 대선 때 대한민국 국민들을 속였던 일은 너무나 많다. 그래서 저는 정의구현 차원에서라도 지금 재판 다음 주 월요일 날 나오는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참가하시? 저는 당연히 가죠. 알겠습니다. 제가 어떤 그리고 제가 지금 생각입니다. 제가 그 1분 남아서 저는 그 아까 윤석열 거짓말 사건이라고 말씀하신 그 사건의 당사자이시기도 하고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윤석열 다리꼬기 사건 있잖아요. 윤석열 다리꼬기 사건도 간단하게 짚고 지금 시간이 돼 있기 때문에 한번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고. 아니 제가 지난번에 나와서 윤석열 씨가 저희 윤석열 명예훼손 재판 두 번째 재판에 나와서 다리를 8번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꼬드라 제가 이 말을 드렸잖아요. 사실은 재판에 집중해야 되는 제가 앵커의 특별한 부탁을 받고 이제 다리 꼬는 거 집중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제가 집중했지. 그래서 거의 2시간 동안 8번 왔다 갔다 하는 건 제가 셌다고 했잖아요. 명예훼손 사건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그것까지 말씀 나누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은 다음 재판은 8월 25일 날 있습니다. 다음 8월 25일 날 있는데 사실은 다음 재판이 매우 중요한 재판인 게 저희 재판의 핵심 쟁점은 그거잖아요. 2011년에 윤석열 씨가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하면서 대장동 대출 브로커를 봐주게 했느냐의 여부인데 그 대장동 대출 브로커인 사람이 봐주게 했다라는 결정적 증거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이 피의자로 입건도 안 됐던 사람이 자신을 변호했었던 변호사 대검 중수부장 출신의 박영수 변호사에게 성공보수 1억 원을 줬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1억 원을 요구해서 받아간 당사자인 변호사가 다음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 사건이 아마 다음 재판 8월 25일 재판도 매우 재밌게 돌아갈 텐데 그때도 제가 이 자리에서 나와서 또 재판 진행 상황을 제가 또 자세히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간을 약간 넘겼는데 역시 저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말씀 나눴습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는 자부하는 것이 검찰 보안수사권 문제를 가지고 서로 얼굴 붉히지 않고 대화하는 건 아마 우리 둘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제 한마디만 딱 드리면 제가 아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사실 진짜 아까도 했던 말씀이지만 법사위 현안질이 엊그저께 있었던 법사위 현안질이가 전 너무 행복했고요. 제가 기자 생활 한 25년 5년 하면서 제가 정말 보고 싶었던 장면의 한 모습을 제가 보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고 저는 이 최영경 사건 관련돼서 경찰도 검찰도 지금 자체 감찰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전 저 자체 감찰 결과가 조만간 나와서 그 검사들이 그리고 경찰들이 본인들이 잘못 수사했었던 것에 대해서 그리고 잘못 그 일 처리를 한 것에 대해서 반성하고 자기들 좀 더 잘하겠다라는 각오를 다지고 좀 이런 모습을 한번 꼭 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거는 수사권 검찰의 수사권을 주고 안 주고의 문제를 떠나서 우리 사회에 사실 합법화된 국가폭력인 수사권과 기소권이 제대로 행사되어 있는 하나의 초석, 하나의 발걸음이 시작된 모습으로 좀 보여져서 좀 너무 기쁘게 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그 질의해 주셨던 조국혁신당 그리고 민주당 국회의원 분들에 대해서 진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계속 한번 재판 상황이나 이 법 개정이나 입안 과정도 한번 지켜봐 주시고요. 이 특화에서 이 브리핑에서 금요일 오후에 또 모셔서 말씀 듣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인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